휴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쯤에 제가 신문기자로 있다가 방송기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과 글의 차이, 그러니까 문자와 전파의 차이. 이 전파는 좀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문자는 좀 더 이성적이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말과 글의 차이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어로 말을 하고 글을 하는 사람들 언제나 과장하게 되고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말을 하고 글을 하다 보면 세진다고 그러죠. 자꾸 세게 하게 되고 또 뉴스의 속성상 사람이 개를 물어야 이게 뉴스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거짓말이 더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을 과장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고 또는 자기가 의도해서 가짜 뉴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빗, 글빗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끊임없이 주변들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 계속 도대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짓말 가짜 뉴스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만약 이렇게 거짓말을 여러 번 계속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이나 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이게 지금 정당인지 사기 집단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의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둘씩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 거짓말,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두 가지 거짓말을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고 김문기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유동규와 함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 김문기와 함께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왔고 출장을 다녀왔고 골프도 같이 쳤고 수차례 보고도 받았고 한 사실을 모두 유동규가 폭로했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에 대해서 김문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데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이미 공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용도 변경의 권한은 성남시에 있다. 단지 그 자리가 지금 백현동 그 자리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는 부지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빨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라는 부분을 국토부는 권유했을 뿐이다. 이걸 협박이다라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을 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건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짓말을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벌금을 때렸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당선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했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재판, 판결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합니다.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430여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것이죠. 이게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려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사실일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면은 이건 아예 부정선거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것만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근간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이 풍산계 논란은
참 여러 가지로 기가 찹니다. 자신이 기르던 개를 이런 식으로 내팽개칠 수 있느냐. 개가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건 뭐 감성적인 것이고요. 이성적으로 이 풍산개를 자기가 내팽개치는 것이 사료값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을 고쳐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주지 않아서 동식물의 경우에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동식물의 경우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반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이 그렇다라고 해도 풍산개를 자기가 기르던 개를 저렇게 손쉽게 내팽개치는 건 잘못됐지만 윤석열 정부도 빨리 시행령을 고쳐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3월에 문재인 자기가 대통령일 때 시행령을 이미 고쳤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을 동식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이미 고친 겁니다. 문재인은 그걸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료값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를 해가면서 사료값이 아니다라는 걸 변명하고 자기가 키우던 개를 내팽개칩니다. 그 개가 3마리인데 2마리는 내팽개치고 그 새끼 1마리는 또 자기 돈으로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그 1마리 키우는 사료값은 자기가 부담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김의겸이 청담동 술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대고 국회에서 이 청담동 술자리는 그냥 들어보면 대통령의 경호 체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 어느 술자리에 밤에 심야에 새벽 3시에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그 주변이 지금 뭐 경호원으로 꽉 찼고 또 술도 마시지 않는 한동훈 장관과 그 밤에 갔고 거기에 가서 뭐 변호사들 30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첼리스트가 첼로 연주를 하는데 뭐 노래를 불렀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으면 전화 한 통하면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 있었다는 변호사, 그 술집,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다 확인이 됩니다. 이걸 김의겸이가 완전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자기 그 자리에 없었다. 자기 사무실이 영등포에 있는데 사무실 근처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날 밤까지 대통령실에 있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첼리스트라고 하는 이 첼리스트가 자신의 전 남친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전 남친이 제보를 한 것인데 이걸 유튜브 더 탐사라는 곳과 또 김의겸이가 공모를 해서 김의겸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공모를 했다. 같이 공모를 해서 국회에서 터뜨린 것인데 터뜨리기 전에 당 지도부와 모두 의논도 합니다. 그 당 지도부도 바보 아닙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게 좀 앞뒤 말이 안 맞는다. 확인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강행을 합니다. 질문 순서까지 바꾸면서. 왜? 이재명의 지금 검찰, 경찰의 이 대장동 비리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물타기 좀 하자. 또, 뭐 나중에 거짓말로 좀 드러나더라도 뭐 이런 거 한두 번이냐. 그냥 내질러 놓자. 뭐 그래가지고 내지른 겁니다. 김의겸이가 주변 동료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질문 순서 바꾸자 하면서 큰 건 하나 있다. 큰 건 하나 준비됐다. 이런 식입니다. 이 첼리스트가 뭐 첼로를 연주할 줄 아느냐. 뭐 가짜 첼로 연주 영상을 올렸다가 그것도 내리고 또 이 전 남친, 제보자라고 하는 전 남친이 자신의 계정에 대화록을 올렸는데 이 지금 첼리스트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고 하는 사람과 동침을 했다. 그날 밤에. 그래서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지금 이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첼리스트와 동침을 하는 그 남자가 이 제보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전 남친이죠. 전 남친에게 또 변명을 하면서 술에 취해서 손만 잡고 잤다. 뭐 동침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대화로까지를 지금 전 남친이 올렸습니다. 더 탐사라는 곳에서는 오마이 기자 얘기를 자신들은 알았지만 사생활이다. 그건 또 이러고 있습니다. 김의겸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 거짓말로. 김의겸이는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과하거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겸이 사과를 한 게 있습니다. 주한 EU 대사의 말을 또 거짓말을 해서 그게 들통이 나자
주한이유 대사가 민주당의 김의겸에게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인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과 대화 창구가 있었다. 그래서 긴장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게 가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남북 관계가 긴장이 높아져도 대화 창구가 없어서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말은 듣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이 계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주한이유 대사가 우리 국정에 관여하고 또 현 정부를 비난하는 소리를 야당 대표에게 가서 이런 소리를 했다. 이건 상식이 아닌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 그래서 김의겸이가 맞다, 맞는 말이다라고 하니까 주한이유 대사에게 기자들이 바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짓말이 들통이 난 겁니다. 하루가 지나서 김의겸이 사과도 같지 않은 사과를 합니다. 이 사과하지 않으면 외교 참사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김의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황운하,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마약 단속에 치중해서 그런 것이다. 또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 대통령 출퇴근에 경찰 인력이 너무 많이 동원돼서 이 참사가 빚어졌다.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남영희가 대통령 출퇴근 사진이다, 영상이다 하고 올린 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의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단속, 대통령 출퇴근, 거기에 경찰력이 동원이 돼도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있을 당시에 여의도를 비롯해서 서초 모두 기동대들이 쉬고 있었다. 가동할 수 있는 기동대, 경찰 인력이 충분히 있었다. 서울 안만 그렇습니다. 경기도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기동대가 있습니다. 핵심은 마약 단속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출퇴근에 대통령 경호의 전문 인력 이외에 경찰 인력도 동원되는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이태원 참사에 경찰이 어떻게 사전에 대응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신고가 잇따르기 시작한 4시간 전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경찰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느냐. 모두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MBC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MBC 보도 관계되는 일부입니다. 이걸 자막 조작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대해서 이 새끼라고 했고 바이든에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막 조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MBC는 의도를 갖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취재까지 들어갑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응까지 묻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의아해지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까지를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MBC가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MBC가 이런 자막 조작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MBC 보도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MBC가 민주당과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쳤느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건 지금 가짜뉴스가 이 정도가 되면 이건 거의 사기 집단입니다.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고 가짜뉴스를 해도 민주당이 169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야당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정치판이 이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구조에서 지금 대결 국면이지 않습니까? 소위 진영 대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운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없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이재명이 비리가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식인 겁니다. 거짓말 좀 하는 것, 정치판에서 오래 있는 것 아니냐. 정치판에서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진영별로 대결이 펼쳐지니까 거짓말이 통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지지층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정치적인 이런 언론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 거짓말이 확대됩니다. 가짜뉴스가 확대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개를 물어야 상식적으로 가짜뉴스가 훨씬 시청률이 높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퍼지는 겁니다. 아직도 줄리가 맞느냐, 아직도 청담동 술자리가 맞는 사실 아니냐,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나오는 까닭입니다. 흔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 저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저런 비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윤석열 지지율은 많이 오르지 않느냐. 정말 뭐 이렇게 경쟁이니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많이 올라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인 전략 전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사육감을 고를 때도 그렇고 면접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은 사람을 고를 때는 그 경쟁하는 쪽보다 훨씬 한 차원 높은 그런 정치 행태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같은 사람이면 저쪽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쪽도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러면은 꼭 같으면 지지했다가 지지를 접은 사람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지지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저 거짓말, 저 비리로 인해서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려면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한 차원 다른 정치 행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촛불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저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과 상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면 상당히 참 분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현실에서 지금 많은 거짓말, 가짜뉴스를 하고 촛불 시위를 해도 저런 뭐 거짓, 무슨 주술입니다. 주술. 저런 거짓 촛불 시위를 해도 지금 법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기에는. 그래서 당장은 뭐 주먹이 가깝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또 보수 진영에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도 또 현실적으로 그게 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법과 상식으로 저 이재명의 민주당의 비리 거짓말에 맞서 가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법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뭐 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문수화해 놓은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법과 상식에 따라서 대응을 해 갈 때 지지율도 높아지는 것이고 길게 보면 저 거짓말, 저 비리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들어서 제대로 된 나라는 모두 정치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 갈수록 법이 현실에 개입하는, 일상에 개입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으면 주먹과 주먹끼리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도 우리 정치판은 주먹과 주먹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법과 상식에 의존할 때 지지율 높여갈 수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제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사기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을 갖습니다. 또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 북한의 도발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번만은 한미일이 가장 확실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갖습니다. 휴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